정확한 핵 뉴스. 윤석열이 이제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왔는데요. 쌓여있는 안건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아하. 의료계 총파업, 다가올 제2요구권 전국 등 쌓여있는 현안들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몰리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액트지오 관련한 것도 저희가 많이 웃었지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네. 큰일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의료계 총파업, 최상병 특검법, 방송자법 등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심이 몰리는 문제죠. 예. 그 지금 이제 순방을 갔다 오니까 지지율이 좀 올랐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네. 안 보여서. 안 보여서. 네, 갤럽 기준으로 21% 몇 주 전에 그랬는데 26%까지 올랐다고. 아 갤럽이 26%예요. 네. 아 근데 그 좋아할 일인가? 야 26%다. 나 진짜 나는 그게 제일 황당해요. 그게 좋아할 일인가 지금. 그러게요. 26%가. 아 정말 진짜 서글픕니다 이 나라가. 아무튼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윤석열이 뭘 할까요? 네 술을 찾을 것 먹고. 같은데. 아. 네? 해외에 있을 때는 막 개 안고 개 끌어안고 아. 사진 찍고 아주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 동족을 만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그것도 그렇더라. 국견이라며? 국견을 줬다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준 건가? 네. 네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이래 그게 국견. 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진돗개 같은 걸 준 건가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술 그만 먹어요. 네. 네. 다음입니다. 윤석열이 이제 개각 준비를 착수를 했다는 소식인데 네. 정권 초에 임명된 장관들이 대거 대상인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외 과기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관부터 바꾸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인재는 인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다들 하기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네. 원래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그 누굽니까 한덕수가 네. 아주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사임 못하고 있어. 사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임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이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어떤 방? 그만두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 누가 지금 일하러 가고 싶겠어요. 네. 나 같아도 안 가지. 아니 그러니까 지 술 친구들 뭐 이런 애들은 다 지금 거기 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뭐 그다음에 방송통신장악위원회 이런 데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호위 무사로만 지금 보내놓고 네. 나라를 이끌어갈 지금 힘이 없습니다. 네, 네, 탄핵이 맞습니다. 답이다. 네. 예.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된 네.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된 게 음.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법에는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내용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도 이제 발의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이런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게. 네.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부권 자체도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행사했는지 아시나요? 정확히? 14번. 어세요? 네. 뭐야 다 아셨네. 직전에 봤어요. 직전에. 우리 이거 직전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더 거부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윤석열이. 그쵸 아무래도. 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거. 거부권이요? 하겠죠. 더 한다. 만약에 안 한다면 언제 안 할 것 같아? 이제 어떤 데서는 일각에서는 뭐 한 15%까지 떨어지면서 살 수 있겠냐. 20% 아래로 떨어지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더 떨어지면 할 떨어질 수 있겠냐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은? 끝까지 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저도 계속 할 것 10% 같아요. 아래로 떨어져도 지지율이. 아예 저는 아. 윤석열이 얘는 내가 한 개 내주면 네. 지금 계속 이제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는 게 아니면은 도저히 지금까지 이미 행보를 봤을 때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내주면 안 된다. 절대 밀리면 안 된다. 14번을 했는데 뭐 아. 이미 더 이상 뭐 여기서 하는 140번 안들. 네. 제 생각에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놈은 상식을 그러니까, 뛰어넘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맞아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이런 거. 맞습니다.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22대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계속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고 되도록 오늘 17일 개의를 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하려고 하는 입장이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1시간 됐나요? 2시간 좀 전쯤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입장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 안에는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조속하게 구성을 마쳐야 된다고는 강조를 하지만 입장으로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이 사실상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이 이것이 부합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사실 국회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18개 모두 맞는 거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맞나요, 사실? 혹시? 국민들은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네. 빨리 추진하라는 것이 70%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국민의 네. 민심인 것 같고 그거 구성한 대로 18개 다 하시라. 이게 네. 사실은 민심입니다. 독식해라. 네, 그게 네. 지금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네,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방금 이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국힘당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는 박준태가 한 얘기가 이제 제가 좀 재밌어 가지고 좀 이제 봤더니 네. 여당을 겁박하냐? 오만한 태도를 좀 버려라.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공개 토론 하자고 했지 않냐 우리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너 답해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 자기소개 아니지? 이거 헷갈리나? 자기 얘기를 하나 봐. 무슨 얘기하는 아니, 건 도대체?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인가? 윤석열한테 그럴 하는 수도 얘기 같은데.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 네. 이런 말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일 재밌는 건 이거예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소수당이 7개 가져가야 된다는 건 법은 써있고. 아니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독식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독식을 하면 된다니까요, 민주당에는. 맞아요. 저 빨리 좀 합시다. 좀 빨리 좀. 네, 어쨌든 이 맞습니다. 국힘당이 자기가 7개라도 챙기고 싶으면 그렇죠. 자기가 줄 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부하고 빨리 있는 게 해야 돼요. 국힘당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창원에서 13일 날 경남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비상시국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해병대 출신이신 김영만 고문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 핵을 네, 어떤 핵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보유해야 할 핵은 아. 전쟁 위기를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수 있는 핵,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핵, 바로 윤석열 탄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방금 약간 이거는 그 랩 같다. 뒤에 라임이 딱딱 맞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맞춰줄게 우리가. 자. 전쟁 위기를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수 있는 핵!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핵! 바로 윤석열 탄핵! 야, 딱 좋은데 이거. 아이. 이거 노래 만들어야 되나? 제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사실 네네. 엊그제 했던 그 공연에서 대사로 썼어요. 그랬어요 이거를. 네, 감사합니다. 양해를 미리 구하지는 못했지만 어.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 그러면 그 핵이 어디 있냐? 어허. 우리의 주먹 속에 있다. 오. 라고 하신 거예요. 주먹. 네. 그 핵을 더 크게 외치고 이 탄핵을 야. 터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선생님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병대 그러면 이제까지는 좀 이제
뭐 극우, 보수, 우익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조금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해병대 분들은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네. 다 그 또 해병대 분들은 또 자식들도 해병대 보내고 그러시대.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저 대대장 그 중령 네. 그분도 보니까 온 가족이 또 다 해병대시더라고요. 아버지도 해병대고 형도 해병대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는 연세가 많으시던데 그죠? 네, 네. 네, 80 가까이 되셨던데, 네, 정말 어르신 그 뜻대로 빨리 우리가 탄핵을 이뤄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검찰이 12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네. 지난해 9월 이제 대북 송금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또 기소를 다시 한 거고, 네네. 요거랑 이제 추가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까지 지금 재수사를 한다고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요거 아세요? 잘 저도 몰랐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분당구 정자동에 사유지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그 시행사인 B사에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이라고 해요. 네네. 요거까지 지금 얹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니까요. 이러다가는 이제 지금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지 아까? 2015년이요. 2015년이면 지난 9년 전인 거죠? 네. 이러다가는 계속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뭐 나중에는 뭐 이제 변호사 된 것까지도 이제 그 사기라고 할 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일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다 이제 수사 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은, 대체로 성남시제에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 네. 수시하면은 뭐 성남 FC도 그렇고 어디 기업에서 투자를 받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업이 들어서고 그럼 일자리가 생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 이제 도를 개발시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시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시 삼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되려면 내가 그 특혜를 줘서 뇌물을 받거나 이런 네.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뭐든지 다 문제 삼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윤석열이 결국은 자신의 정권 위기, 그다음에 검사들의 검찰공화국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그냥 계속 작사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문제도 사실은 이게 판사들이 잘못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사실 완전 검사 손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그냥 사람 다 데려다가 놓고 뭐 초반 매겨가면서 이렇게 작전한 걸 인정해준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대장동, 지금 뭐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불법 후원금 뭐 관련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있대요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 원치터리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작사를 내겠다는 건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김진성인가요? 그 저 목에 칼 찌른 놈. 네. 뭐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사법 살인이잖아요 이게. 너무 악의적인 거. 이게 살인마들이 살인마. 진짜. 이게 검찰놈들 이거 지금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관련 소식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 기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판단해놓고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을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냐 네. 이런 걸 이제 짚은 거고,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좀 한 거죠. 네, 재판에 그랬죠. 출석을 하면서 여러분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에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지금 또 많이. 물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습니다. 뭐 망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외국에서 온 말이더만요. 네. 뭐 랩독이냐 와치독이냐. 네. 네, 우리말로 치면 이제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언론이 그 사회에 도둑이 들어온다랄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이제 감시견으로서 짚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완전히 애완견이 돼가지고 그 사회의 위기에 말하자면 지금 검찰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지금 악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위기고
여기 그냥 막 살살거리면서 이러면 되겠냐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 언론학에서도 공인되는 뭐 어. 용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죠, 이제 반박을 그렇죠. 했고, 랩독이 주인 무릎 위에 앉은 애완견, 권력에 복무하는 언론을 뜻한다는데 너무 맞는 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애완견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애완견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냥개? 뭐 투견? 에이, 미친 광견. 진짜 맞습니다. 사실은 살인마들이에요. 살인마들 지금 완전히 얘네들이 지금 살인마죠.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언론들이 지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미향 의원 그때 완전히 언론 공격해가지고 그 당시에 평화의 집에 계시던 맞아요. 손영미 소장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누가 죽인 거예요? 그거 언론이 죽인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소위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국힘당 대선 주자들급 얘네들이 막 엄청 한마디씩 했더라고. 다 또 나경원 뭐 안철수 다 했는데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유승민이야. 유승민 이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뭐 언론을 겁박하고 조폭같이 말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면은 제가 좀 그 뭐라고 그래 국힘당에서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놈 아니에요. 나 이놈이 참 이게 꼴 보기 싫거든.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윤석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 그러면 지금 나라를 먼저 윤석열을 몰아내고 지가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좀 이놈들이 좀 아무튼 꼴불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융단 폭격을 쏟아내면은 사실은 개인이 네. 정말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떤 정치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낙인 찍히면은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반론을 펴도 언론에서 안 그렇습니다. 실어주니까 네. 그럼 난 범죄자가 사실상 되는 건 거고 이런 자기들의 어떤 행태를 언론들이 이제 돌아보고 개혁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언론개혁 구호를 높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촛불도 검언개혁 촛불 이런 걸 했잖아요. 네. 네네. 촛불 그 서초 촛불 때도 아마 검언개혁 촛불 그런 그 깃발도 맞아요. 많이 있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노동계 소식인데요. 어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16일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여기에 전체 응답자의 67.8%가 높네요. 시간당 11,000원, 월로 아. 계산하면 월 230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왜냐면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이제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요걸 네. 이제 좀 주의 깊게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최저임금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9,830원? 9,860원. 야, 30원을 놓쳤네. 30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네. 한 푼이 소중합니다. 예. 9,860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장갑질 119에 계신 노무사가 물가 상승이 이렇게 빨리 오르고 실질 임금은 사실상 하락한 상황에서 네네.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얘기하거나 또 윤석열 임기 초에 나왔던 업종별 차별 적용, 뭐 차등 임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완전 네. 노동자들 죽이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사실상 이제 그 노동계들의 삶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마지막 그런 완충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맞죠, 맞죠. 네네. 이거를 빨리 더 높여줘야죠. 그러니까. 높여줘서. 네. 지금 이 최저임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네네. 이 기업 그 회사 측이나 이런 데서는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려고 네. 계속 공격을 언론 보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차등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다 죽을 것 같이 이제 보도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자영업자 생각할 거면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 그런 걸 이 낮춰줘야죠. 배달 플랫폼 뭐 이런 어느 기사에 보니까 배달 플랫폼에 이런 이것저것 뭐 떴더니 10,000원짜리 팔아서 51원이 남았다 뭐 이런 네. 거를 봤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최저임금 문제만 자꾸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거는 의도가 너무 뻔하고 이 서민들만 이제 작살내는 네. 이런 행태 같습니다.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거죠. 싸우라고 자영업자들이랑 또 노동자들이랑 그런 것도 있군요.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음. 걸 사실상 그런 정책들을 병행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네요. 네, 아주 나쁩니다.
예.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국내 뉴스 마지막 뉴스. 네. 의료계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예고됐던 집단 휴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어허. 서울대병원이 그 첫 순서로 중증과 희귀 질환을 제외한 진료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체 교수 중에 55%가 참여하면서 수술장 가동률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비롯해서 오늘부터 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다른 병원들은 분당 서울대 보라매 병원 등 해서 4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환자들의 걱정이 너무 큰 상황이고 내일부터는 또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무기한 휴진이 또 예고되어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윤석열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나요? 그게 걱정이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계속 광고도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어떤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 이거 의료계 관련해 가지고 공익 광고처럼 만든 것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보셨어요? 네. 네, 윤석열이 지금 뭐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만은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 서민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